제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5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사실입니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도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입니다. 27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27이라는 것은요. 예,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23이었거든요. 4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63개국 중에 27이니까 대한민국 선진국 맞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자랑 어마어마하게 해놨잖아요. 광고 홍보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선진국 광고 홍보는요. 말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거 프로파간다였다는 거예요. 프로파간다. 좌파들이 능한 거 있잖아요. 예, 진짜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예, 아무도 몰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잃어버린 5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 경쟁력으로 가면 국가 전체로 가는 거잖아요. 경제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경제, 정치, 예, 여기에 뭐 노동, 사회, 문화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27위로 지금 4계단이나 뚝 떨어졌어요. 4계단이나. 저는 이게 말입니다. 진짜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이게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2015년만 하더라도 25위권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 23위권, 2021년 23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2년에 27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왜일까? 참 이것도 참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예요. 그죠? 예. 저는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읽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IMD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여기서 세계 63개국의 국가 경쟁력을 조사를 합니다. 부문은요. 경제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효율성, 인프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4가지 분야로. 그런데 이 4가지 분야 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3가지가 폭망했어요. 3가지가. 기업의 효율성은요. 여러분 27위에서 33위로 떨어졌고요. 경제성과는 18위에서 22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은 34위에서 3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올라간 것이요. 인프라예요. 인프라. 인프라가 17위에서 16위로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제투자 폭락, 생산성 36위 폭락, 정부 재정 32위 절반도 못 가니까 폭락이죠. 물가 49위 폭락, 기업 여건 정부 규제가 많다는 거죠. 48위 폭락, 노동시장 42위 폭락, 경영활동 38위 폭락. 결국 말입니다. 경제 부분만 이렇게 쭉 뽑아봐도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진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물가는 49위니까 63개국 중에 49위는 최악이죠. 예. 그 다음에 기업 규제, 정부 규제는 48위예요. 어마어마한 순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순위. 노동시장 그야말로 후진적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규제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IMD가 말입니다. 한국의 순위를 89년부터 발표를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22위권을 지켰어요. 22위권을요. 예. 뭐 좀 떨어졌을 때가 1999년인데 그때 IMF 외환위기 때잖아요. 41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22위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7위까지 떨어질 정도면 잃어버린 5년이 시작됐다. 잃어버린 5년이다. 이미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간 경제가 죄다 망가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경제가 진짜 심각해진 거죠.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그중에 경제가 가장 망가진 겁니다. 단적인 예 하나 보여줄까요? 정부의 어떤 규제 말입니다. 기업 여건 단적인 예 이겁니다.
산업안전 의무 위반 시 처벌 형량을 보세요. 처벌 형량을.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의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기업에서 일하다가 인명사고가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건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경우에요. 특히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게다가 벌금도 1억 원 이하예요.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은 더 셉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 6개월 미만입니다. 6개월 미만. 징역도 6개월 미만이고요. 벌금도 $10,000예요. 1291만 원 이하예요. 굉장히 낮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6개월 이하입니다. 6개월 이하. 벌금은요 더 적습니다. 미국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7년에 1억 원이면 충격이죠.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기업가가 몇 명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도요. 이게 너무 심각한 양산으로 갔다. 이게 여러분 규제가 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좌파들의 생각이 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통제가 결국은 권력을 오래 쥐고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통제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자율이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은요 경쟁력을 더 기를 수 있고요. 그 자율 속에서 시장 경제는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자율성 길러주는 거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통제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말입니다. 정부 중심이 아니라 자율 중심으로 말입니다.